안녕하세요. Data-based semiconductor devic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by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algorith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비언알포조입니다. 저희 조는 김정천, 최세한, 진승희, 김민정, 방세인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플랜입니다. 저희는 최근 5주 동안 한철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목차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처리를 했으며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메소드, 그리고 저희의 결과,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반도체 소자는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작은 요소 하나가 큰 영향을 미쳤고 한 웨이퍼 내에서 같이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성능을 내는 큰 베리에이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소자 데이터의 성능 평가가 중요해졌고 저희는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 모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수집한 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소자 중 핀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핀팻을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고 랭스는 50 마이크로미터, 윗은 20 마이크로미터인 데이터를 총 320개 측정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전류와 전압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성능 평가할 것이냐 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총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동작 전압이 VT, 그 다음에 동작 전후의 전류 값인 온커런트, 오프커런트의 비율, 그 다음에 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볼 수 있는 트랜스컨덕턴스 GM, 총 3가지 가지고 기준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먼저 VT 추출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VT는 일정 전류 이상 흐르기 시작하는 그 지점의 전압값을 이용해서 추출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 전류와 전압의 2번 미분한 값의 최대값을 가지고 VT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추출한 VT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 전인 언더드라이브 볼티지, 동작 이후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기준으로 오프커런트와 온커런트를 측정하였고 해당 전류를 나누어 주어 온오프 레이시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컨덕턴스 GM의 경우 전류와 전압의 변화량을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의 모델을 사용하였고 먼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최대 마진을 가지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플레인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클래스를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SVM의 경우 리니어한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지만 낮은 차원의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확장하는 커널 트리 이를 이용해서 논리니어한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차원의 데이터를 3차원으로 확장하여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한 커널 트리에게 복잡한 계산의 경우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RBF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서치입니다. 그리드 서치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RBF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코스트와 감마 값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어떤 스코어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모델입니다. RBF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코스트는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클래스에 할당되는 데이터 양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며 감마의 경우 가우스 분포를 기반으로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리를 나타낸 파라미터입니다. 따라서 코스트와 감마를 기준으로 각각의 값이 어떤 값일 때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가지는지 측정하는지 추출하였고 가장 좋은 스코어를 가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다음은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 커브입니다. ROC 커브는 저희가 만든 분류기, 즉 이진 분류기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저희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우수한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ROC 커브의 경우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 프리딕션을 기반으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추출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 파지티브 프리딕션에 대해 실제 샘플의 파지티브 클래스의 비율, 스페시피시티의 경우 모델의 네거티브 프리딕션에 대해 실제 샘플의 네거티브 클래스의 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을 Y축과 X축에 대입하여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의 아래에 해당하는 넓이, 즉 Area Under Cover AUC에 해당하는 넓이가 저희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번 모델 예측에 대한 트루 파지티브와 정답에 해당하는 것의 비율이고 스페시피시티 같은 경우 false positive와 정답 네거티브에 대한 비율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핀펫에 대한 데이터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출했으며 핀펫에서 목표로 하는 성능을 기준으로 라벨링하여 클래스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그 라벨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3개의 그룹으로 클로스 밸리데이션 이용해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320개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나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SVM에 RBF 커널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적용한 것의 성능을 보기 위해 그리드 설치를 한 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각각 코스트와 감마 값이 0.001에서 100까지 의 값을 가질 때 AUC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 표를 봤을 때 코스가 1일 때 그리고 감마가 0.001과 0.01일 때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고 코스트 10, 코스트 100일 때 또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코스트 1과 코스트 10 그리고 감마 값이 0.001일 때 가장 좋은 AUC 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 4개에 대한 데이터도 다른 데이터에 비해 상위 좋은 결과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에 대해서 ROC 커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ROC 커브를 보면 AUC가 0.75인 것부터 0.93까지 증가할수록 ROC 커브의 왼쪽 모서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서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ROC 커브의 아래 넓이, AUC 값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AUC 값이 커질수록 저희의 모델이 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로 인해 많은 소자 데이터의 성능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SVM 기반으로 커널 트릭과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제안했고 이를 ROC 커브를 통해 모델의 성능이 우수한지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리얼 데이터를 실제로 저희가 만든 모델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해 봤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에 저희가 사용한 GM, VT, 온오프 레이쇼를 가지고 모델에 적용했을 때 우수한 성능의 경우 빨간색 점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기타 데이터들은 모두 보라색으로 나타내어 정확하게 우수한 소자와 아닌 것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모델의 경우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으며 확장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